또 크게 봐서는 뭐 망하지 않아요. 뭐 이게 삼류 사회가 돼서 그렇지 삼류로 망할 뿐이지 뭐 적화되는 일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 평양이 무너지는 판에 적화가 어떻게 돼요? 또 크게 봐서는 뭐 망하지 않아요. 뭐 이게 삼류 사회가 돼서 그렇지 삼류로 망할 뿐이지 뭐 적화되는 일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 평양이 무너지는 판에 적화가 어떻게 돼요? 또 크게 봐서는 뭐 망하지 않아요. 뭐 이게 삼류 사회가 돼서 그렇지 삼류로 망할 뿐이지 뭐 적화되는 일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 평양 우리 공산화 당하나요? 글쎄요. 당하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면 제가 구글어스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항상 국제관계는 지도를 봐야 돼. 내가 그래서 이거 지금 게릴라 강의하면서 제가 이렇게 양식을 조금 바꾼 이유가 있어요. 왜냐? 지도 안 보면 설명이 안 돼. 말로만 해갖고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기가 어려워요. 자, 이제 세계 지도를 봐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이제 스케일이 커야 돼요. 스케일. 자, 이게 동북아시아예요. 동북아시아. 자, 이게 동북아시아인데, 자, 보자고요. 남한이 적화가 된다 쳐보세요. 남한이 적화된다는 건 빨갱이화 된다는 거지. 남한이 적화가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중국 입장에서 북한과 남한을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중국 애들이 나진이라던가 부산, 뭐 강릉, 속초 이런 데다가 항구를 지을 수 있게 돼요. 중국인들이 조차를 해서. 왜? 같은 빨갱이 국가인데 뭐.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남한이 적화가 되면요, 중국인들이 동해안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중국은요, 남한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해군이 지금 중국이 원양함대가 만든다고 지금 항공모함도 만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여기서 해군이 나가려고 그러면요, 일본 열도에 걸려요. 여기 오키나와 열도, 대만 걸려서 이렇게 나가기가 어렵다고. 그리고 나가도 들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대만 해협 통과해서 나가야 돼. 이 대만 해협 통과할 때도 또 들켜. 다 들켜. 그리고 여기서 또 나가려면 또 어떻게 돼요? 싱가포르 해협, 그 다음에 여기서 대만과 필리핀 사이를 통과해야 되는데, 대만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대만 정부는 반미죠. 필리핀에 미군 기지 있죠. 여기 통과하면 미국 애들이 다 들켜. 그럼 어디로 나가? 어디를 나가도 다 해협이기 때문에 중국 군대가, 해군이 몰래 태평양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요. 다 들켜. 미국은 어때요? 여기 뭐 캘리포니아고 샌프란시스코고 섬도 없어. 그냥 심해야. 여기 나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디 한번 중국 좀 구경해볼까? 그러면 여기서 쭉 가면 돼요. 그냥. 그쵸? 이게 미국의 해군들이 움직이는데 여기 뭐 거슬럭거리는 나라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배터리 떨어질 것 같으면 여기 하와이 가갖고 충전하고 여기 가면 돼.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유리한데 중국은 여기서 나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전부 감시를 당한다고. 그래서 중국이 조금 숨통을 트이기 위해서 좀 더 간단하게 나가는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 가는 데가 어디예요? 동해안이에요. 근데 중국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동해안을 못 가. 연해주는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못 나가요. 그리고 러시아가 절대로 중국 놈들이 동해안을 가게 길을 안 줘요. 돈 준다고 해서 안 해. 왜? 자기네들이 불리하니까. 그래서 중국이 결국 동해안을 가려면 제주도를 통과해야 돼요. 제주도에 지금 뭐가 있어요? 강정 해군기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좌파 애들이 온갖 개지를 따라서 강정 해군기지 못 만들게 하려는 거냐. 왜? 중국 놈들 위해서. 그래서 강정 해군기지, 그 다음에 자위대가 있는 스시마 해군기지를 통과해야만 저 위쪽으로 해가지고 러시아 쪽 통과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어. 그나마 미국의 감시망을 벗어나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중국은 동해안 진출을 간절히 원해요. 근데 만약에 한국이 적화가 된다. 어떠한 문제가 예상되느냐? 그러면 이제 미국은 한반도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러면 이제 미국은 어디로 가요? 일본 열도랑 대만으로 가야 됩니다. 즉 미국이 이 미국이란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태평양 방어선을 지킬 때 일본과 대만이 방어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과 대만이 방어선이 되면은 자, 어떤 일이 예상되냐예요. 어떤 일? 만약에 한국이 없어졌다. 자유대한민국이 사라졌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어기지를 일본 열도에 세워야 돼요. 그러면은
미군의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들이 있긴 있는데, 미군이 많이 주둔하게 되면 돈을 많이 써요. 이게 다 돈의 문제야. 미국 애들이 여기 일본 열도 오키나와 대만까지 해서 미군을 쫙 깔아서 과연 중국을 감시할 거냐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러면 경비를 절감시키겠다고 일본을 보통 국가로 만들까요? 보통 국가라는 소리는 뭐예요? 일본의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만드는 거예요. 미국이 그거 할까? 천만에 만만하지. 안 하죠. 아베는 지금 그거 만들려고 온갖 아양을 다 부리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은 그거 안 해요. 왜? 미국이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하와이의 태평양 제7함대를 강화시켜갖고 해군을 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일본이 보통 국가가 되면, 일본은 섬나라인데 일본이 보통 국가가 되는 순간 육해공군 중에 뭘 키우겠어요? 당연히 해군을 키운다고. 그러면 나중에 국정한 게 날 수 없는 거 아니야, 미래라는 걸. 그럼 나중에 일본이랑 미국이 싸우는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이 일본이라는 방어막 때문에 동북아시아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린다니까. 일본이 해군을 강력하게 키우게 되면은. 그래서 미국은 일본의 보통 국가를 반대하는 거예요. 물론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은. 응? 그렇게 되는 거라고, 시나리오가. 그러면은 일본을 보통 국가 시키지 않게 되면은 결국 부족한 군사력은 미국이 맡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면은 일본 열대다 미국이 미군 기지를 존나게 많이 깔아야 돼. 일본 주민들하고 미군 주둔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는 건 차치하더라도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미국이 감당할 수 있겠어? 미국은 한국이라는 60만 군인이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지금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 거예요. 물론 미국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안전한 것도 사실이지만, 한국이란 나라가 있기 때문에 바로 미국이 저렴한 군사비로 미국의 서부 해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을 적화되는 걸 미국이 방치할 수가 없어요. 왜? 돈이 들어, 돈이. 그랬다가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돈이 많이 들게 된다고. 왜 해, 그 짓을? 안 하지. 그래서 남한을 적화시키려는 세력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마사지 하면 되지. 뭘 이렇게 힘들게 생각해. 마사지 하는 비용이 비쌀까요? 아니면 일본 열대 미군 까는 비용이 쌀까요? 답 다 나와 있잖아. 응? 나라가 공산화되는 게 아니라요, 나라가 그냥 병신 됐어요, 병신. 공산화가 아니야. 공산화. 공산화 아니야. 공산화 되는 거는 이 자본주의를 넘어서 가지고 거의 모든 노동을 로봇이 하는 형태, 노동의 소외가 없는 형태. 그랬을 때 그 사회체제는 공산화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도 그때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왜? 로봇이 벼농사도 하고 공사장에서 일도 해주고 다 해. 사람들이 잉여 생산물이 자기가 일을 하지 않아도 많을 거 아니야.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거기서 나눠 먹기 해도 나는 일을 하지 않아도 인간은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면 공산주의가 맞을 수 있지. 근데 로봇이 지금 로봇을 만들고 있는 AI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데 공산주의가 지금 되겠냐고. 안 돼요. 사회체제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10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현재 단계에서는 노동에서 소외가 인간한테 일어나잖아. 그러면은 공산주의가 안 돼. 안 된다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왜 일을 해? 돈이 있어야 그거 가지고 먹고 하잖아. 그러니까 뭐냐?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돼가지고 초자본주의 이상의 어떤 다른 자본주의가 생겼는데 그 자본에서는 공산주의로 바뀔 거예요. 로봇이 다 해, 일을. 그러면은 화폐 경제도 필요가 없지. 무엇을 사야 되는데 돈 내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주문만 하면 와. 자동차를 사려면 우리 지금 BMW 이런 거 3천만 원, 4천만 원 그러잖아. 그냥 BMW 하면은 말만 하는 순간에 로봇이 막 다 만들어가지고 가져와. 그런 세상에 살 거 될 거야. 그런 세상이 진짜 올까요? 로봇이 아마 인간을 지배하겠지, 그때는. 얘네들한테 왜 우리가 이런 거 만들어줘야 되냐. 얘네들 다 죽여버리고 우리 로봇만 있는 세상으로 만들자. 가능하잖아. 우리가 왜 노예로 할까? 그럼 로봇 혁명이 일어날 거고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겠지.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은 우리가 외계인을 만든다 치면은 외계인도 이와 같은 진화 과정을 겪을 거야. 그럼 우리는 외계인을 누굴 만나냐? 생물체냐? 아니요. 로봇을 만날 거야. 로봇. AI. 막 철로 되어 있는 애들. 걔네들 막 순간이동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난 그 생각을 해. 그게 매트릭스라는 영화의 기본 베이스야. 일단은 다시 돌아와서 공산주의 되냐 안 되냐 이건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대한민국 공산주의 안 돼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잠깐 그냥 공산화 시키면은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가버리면 끝이야. 끝난다고. 대신에 사람들 머리는 분노의 침이겠지. 이 새끼 뭐 하는 새끼냐. 이러려고 대통령 뽑았냐. 혹은 이러려고 내각제 세력을 뽑았냐. 국민들이 막 그런 여론은 있겠지.